후회는 이상하게도 밤에 더 선명해집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마음이 불을 끄고 누우면 달라집니다. 10년 전, 20년 전 일이 어제 일처럼 문득 떠오르는 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잠을 쫓아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돌아볼 시간이 많아질수록 후회도 함께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정말 당신이 후회해야 할 것들이었을까요? 어쩌면 후회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평생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보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인생은 앞을 보고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의미는 뒤돌아봐야 보인다는 겁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는 앞만 바라보고 오르기 바쁘지만 정상에 올라 내려다보아야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비로소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볼 때 아름다운 풍경보다는 후회만 보게 됩니다. 왜 그 길로 갔을까? 다른 길이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자책합니다. 하지만 분명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당신이 내린 결정은 수많은 고민 끝에 도달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때는 당신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의 당신은 미래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의 눈으로 과거의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아마 이것일 겁니다. 뒤돌아보는 것은 후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라는 것이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후회가 희미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어쩌면 후회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후회를 없애는 것이 아닌 후회와 함께 사는 법, 그리고 후회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답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후회는 과거에 갇히는 것이고, 이해는 과거를 딛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평생 장남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동생들 뒷바라지하고 집안 대소사를 모두 챙겼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죠. 명절 때마다 내가 장남이니 우리 집에서 모였고 제사도 우리가 지냈습니다. 아내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좀 힘들어하는 기색이었어요. 아이들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우리만 이리 힘들게 준비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원래 그런 거라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장남이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니 좀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동생들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도 각자 자기 집에서 보내겠다고.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동생들은 나를 형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의무로 생각했던 거구나.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선택권이 없었어요. 내 결정에 그냥 따라야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후회됩니다. 그때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아내를 더 챙겨줄 걸.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더 해줄 걸.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시간은 지나가 버렸는데. 많은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이분은 틀린 선택을 했던 걸까요? 아니요. 장남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했고 옳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을 놓쳤고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게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겁니다. 살 때는 앞만 보고 갔는데 뒤돌아보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깨달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후회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이해로 바꿀 것인가.
이분은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옳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했고 집안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균형을 잃었던 것뿐입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주는 의미는 바꿀 수 있다. 이 말이 참 좋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울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과거를 내 인생을 망친 실수로 볼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킨 경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사실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들러가 이 말을 한 이유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봤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요. 그들은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 선택만 안 했더라면 하면서 지금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게 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원인이 아니라 요소다. 내가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은 그 경험으로 인해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을 기반으로 단단해집니다. 이 차이는 과거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젊었을 때 정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저도 얼마 지나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살면서 그 사람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랐어요. 만약 그때 고백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30년? 40년 만인가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사람도 저를 좋아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고백할걸? 그런데 더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맞지 않았을 거라는 걸.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달랐어요. 집에 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그때 고백했더라도 힘들었겠구나. 참 이상하게 후회가 사라지더라고요. 수십 년을 후회하며 살아왔던 마음이 후회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보니 후회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후회할 때 항상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쯤 행복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며 성실하게 일했어요. 승진도 빠르게 했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하고 나니 허무하더라고요. 내가 뭘 했나 싶었어요. 회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퇴직하니까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후배들도 동료들도 명절에 문자 한 통 없고 그때 갑자기 후회스럽더군요. 내가 너무 일에만 매달렸나? 차라리 가족들과 시간을 더 보냈으면, 취미라도 만들어 뒀으면. 아내는 평생 혼자 아이들 키우고 나는 회사에만 있었어요. 아이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엔 집에만 있으니 답답했어요.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어느 날 아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아내와 산책도 하고 자식들 퇴근 시간 맞춰 외식도 하고요. 취미로 사진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후회가 없었으면 바꾸려고 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후회는 나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나를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후회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거더라고요. 후회도 필요했던 것 같다는 발상이 전환점을 만들어줍니다. 후회에 갇히지 않고 후회를 발판 삼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겁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현재의 기쁨을 빼앗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이분은 깨달은 거죠. 지금부터라도 하면 된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를 하더라도 그 후회를 지금을 바꾸는데 써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살면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보면 후회가 생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문제는 후회 자체가 아니라 후회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에 갇힙니다. 과거를 되돌리려 하고 과거를 바꾸려 하고 과거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를 발판 삼습니다. 후회를 통해 성장하고 지금을 바꿉니다. 같은 후회인데 말이죠.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우리는 인생을 뒤돌아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그게 인생이겠죠. 중요한 건 뒤돌아볼 때 후회만 보지 말고 이해도 함께 보는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들러가 말했듯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가 주는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과거를 실수로 볼 수도 있고 경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짐으로 질 수도 있고 자산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하는 겁니다. 후회를 내려놓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죠.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후회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이 후회가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회가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려는 신호로 보입니다. 어쩌면 후회는 과거의 내가 지금의 당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왜 그랬어? 그러지 말지가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살아봐.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걸 해봐라는 메시지 말이에요. 당신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 더 길까요? 짧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더 중요합니다. 이 시간을 후회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겨내고 지금을 살 것인가? 지나간 시간을 받아들인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좋았던 것도 나빴던 것도 후회스러운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모두 나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나를 만들었고 그게 지금의 나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는 과거를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후회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도 함께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되돌릴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하루를 쌓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산다는 건 실수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를 해도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겁니다. 후회를 지혜로 바꿔가는 당신 그 자체로도 참 멋집니다.